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2개, 그리고 목표가 유지와 하향 리포트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목표가 상향 조정된 오리온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중국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식품주들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어제 오리온도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월별로 이렇게 매출 증감률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봤을 때 국내에서도 25.2% 증가했고요.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모두 증가를 했는데 특히 러시아 쪽에서 84.7%나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원가 부담 속에서도 비용 효율화 노력 때문에 전 지역 회사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내수 소비도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중국 시장 쪽으로 가보시면 제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신제품에서 역시나 경쟁률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서 내수 소비가 반등할 시에 실적 개선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다울투자증권 리포트가 오늘 나와 있고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 실적 성장에 이렇게 R&D 모멘텀까지 현재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치료제를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FDA 승인이 거절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불확실성은 이미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감기약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북경 한미 쪽의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10월에 중국 락다운에 따른 북경 한미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매출 감소액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북경 한미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 데이터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 제목대로 R&D에 대한 모멘텀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목표 주가는 33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는 LG유플러스입니다. 현대차증권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부터 보시죠. 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96억 원으로 연간의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하회하는 부분이지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양호한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4분기에 5G 가입자 순증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예상치는 44만 명이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5G 보급률은 핸드셋 가입자 대비 54% 정도로 전 분기 대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통신사들이 최근에 콘텐츠 사업 쪽으로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 역시나 내년에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X 플러스 U를 좀 보시면요. 이쪽에서 스포츠 다큐와 예능을 주력으로 해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볼 수가 있겠죠. 그 기존의 목표가 1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가보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리포트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아쉽게 목표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업황 저점 즈음에서 좀 평가를 내렸는데요. 보시면 현재 투자 의견도 홀드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업황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에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업의 구조조정 효과로 4분기에는 일단 정점으로 적자를 기록한 뒤에 점차 이 적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7,935억 원 적자입니다.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POLED 같은 수율 이슈는 조금 괜찮아졌지만 TV나 IT 패널 쪽의 수요 약세 여전히 좀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와 이런 부분들까지 LCD까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을 전망들을 짚어주면서 목표가는 14,000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는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직접 플레이를 해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 플레이를 했을 때 12월 2일에 좀 출시가 됐던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해서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이 칼리스토 배경을 사용했지만 교도소 외부의 온도가 낮은 것 외에는 특별한 차별점이 없었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여기에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스토리 진행이 궁금해지지만 그 이후에는 단순하게 업무가 반복되면서 몰입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픽이 뛰어나고 근접 무기를 이용한 공격의 타격감은 좋았지만 무기가 다양하나 효율이 좋은 소수의 무기만 사용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직접적으로 게임을 해보면서 목표가에 대한 측정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TCP 출시 이후에 내년 말까지 판매량 추정치를 300만 장에서 240만 장까지 내렸고요. 이 성과와 내년 대형 신작도 좀 부재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가는 21만 원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5가지 리포트 주요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